한 번뿐인 할인을 받았는데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맞아요. 그 가격에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사실 이미 비용이 1,000만 원이 세이브 돼버리는 거니까 다른 생활을 살게 되고 그냥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너무 손해요. 너무 안녕하세요, 누돈입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 준비하면서 돈 아끼고 싶은 분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부리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부리입니다. 커플툰이랑 결혼 준비, 꿀팁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은 인스타툰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신데 네.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블로그를 만드셨던 건가요? 결혼 준비하면서 먼저 블로그를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본업이 있었어요. 그 본업에 대한 블로그를 좀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강의가 허니블링님 강의였어요. 이제 도움을 얻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본업을 좀 접게 되면서 이제 결혼 준비가 약간 맞물렸거든요. 아,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이제 블로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 수강생님인지 모르고 저희 너무 콘텐츠를 잘 만드셔가지고 소개 연락을 드렸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또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뿌듯해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또 진짜 완전 성덕된 기분. 꾸준히 해주시고 이런 성과까지 내주셔가지고 제가 더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지금 네. 블로그를 하시다가 그럼 인스타툰으로 전환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사실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요? 그림을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이제 결혼으로 삶이 저 스스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너무 담고 싶은 거예요. 콘텐츠화 하고 싶다는 열망은 좀 네. 계속 있었어요. 남편이 앱 개발을 하는데 앱에 캐릭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럼 캐릭터를 내가 그려보겠다. 그래서 캐릭터를 이제 조금씩 따라 그리다가 이제 이거를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좀 인스타툰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입혀보면 어떨까라는 시작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잖아요. 지금 처음 하셨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다가 먼저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그렸고 처음에는 진짜 뭐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 캐릭터만 쳐도 막 엄청 많은 캐릭터가 나와서 아무거나 좀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따라 그려보는 거죠. 그거 관련해서 완전히 따라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색깔을 넣으면 어떻게 이제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창조도 해보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럼 캐릭터를 만들기까지 네. 어느 정도 걸렸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 밝히는데 지금 인스타툰 말고 직전에 하던 인스타툰이 하나 더 있어요. 오. 커플툰으로 해봤는데 팔로워가 100명이에요 지금. 이제 좀 많이 미흡했죠? 캐릭터는 제가 봐도 귀엽거든요? 스토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지금이 8개월 정도 된 것 같고 지금 계정을 이제 시작한 거는 한 6개월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셨을 때 결혼 비용을 실제로 좀 많이 아끼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낄 수 있었어요? 플래너 분한테 블로그 하면 많이 아끼고 포인트도 갖고 하니까 하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또 허니블링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나 자신 있어. 돈 좀 아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 준비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깨달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블로그를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와, 이 사람 결혼 준비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스킨부터 시작해서 제목 뭐 예를 들면 배부리면 뭐 배부리네 뭐 결혼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무조건 지금 결혼 준비하는구나 이게 바로 느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 커플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얼굴이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뒷모습이라든지 뭐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커플링이라든지 내가 커플이라는 거를 이제 잘 드러내게 좀 세팅을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협찬 사이트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사실 각자의 현생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혼 품목만 정리해 놓은 협찬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웨딩 스푼이라고 네이버 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큰 사이트에 웨딩 협찬으로 나온 품목들을 다 정리해서 나온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면
아 내가 뭐 필요하구나 해서 그때그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방문자 수가 몇 명부터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협찬을 받을 때는 방문자 수가 그래도 웨딩 협찬으로 봤을 때는 200명 이상일 때는 잘 받았던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낮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웨딩 블로그 챌린지를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 분들을 제가 도우면서 이제 그분들의 결과물이 있잖아요. 훨씬 나. 100명만 돼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진짜 정말 대박이신 분들은 네. 100명이 안 돼도 받아요. 오. 협찬을. 그래서 오. 저도 그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서 저도 더 또 배우는 것들이 있고 진짜 그 웨딩 시장이라는 게 1년마다 사실 그 타겟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진입하기가 쉽다? 왜냐면은 그 결혼은 이게 진짜 시즌송이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고인물이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항상 이제 신생끼리 하는 거라서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내가 200명만 돼도 거기서는 좀 약간 짱인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저도 실제로 저희 수강생님들도 그 10일 만에 네. 방문자 수 1000명 만드는 분도 있어. 100명씩져가지고 네. 그 이게 진짜.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시작할 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 100명 안 됐을 때 받으신 분은 뭐 받으셨대요? 7일 챌린지를 첫 번째로 했었는데 그 7일 챌린지가 사실 진짜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냥 눈 깜빡하면 하루 일주일 지나가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발전을 하셔서 정장 협찬 받으시고 국회 협찬 받으시고 뭐 에스테틱 이런 거 너무 많고 와 정장 진짜 거의 쉽지 않잖아요. 정장 100만 원, 부케 30만 원. 네네네. 사진 뭐 야외 촬영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이폰 스냅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고 와.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진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그냥 그런 안 얘기 하면 많이 해요. 손해잖아요. 너무 손해요. 너무 그쵸 손해요. 그쵸. 오. 네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배부리님은 뭐뭐 받으셨어요? 지금보다는 그때 좀 알고 있는 것들이 적었어가지고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정장이랑 그리고 한복이랑 아이폰 스냅이랑 뭐 에스테틱은 이제 주기적으로 받았었고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 에스테틱도 진짜 비싸잖아요. 웨딩 에스테틱. 맞아요. 진짜 결혼 비용 많이 주셨겠네요. 아 진짜 많이 줄였죠. 오. 예비 신부분들한테 한번 조언 한 번만 해주세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는 예산을 먼저 세우시면 좋겠는데 제 친구들도 이제 결혼 준비를 하려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 세계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무슨 품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인스타나 네이버만 들어가도 이렇게 정리를 엄청 잘 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한 3개만 보시고 아 대략 뭐 본식 스냅이라는 게 있구나, 본식 DVD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이제 리스트화를 좀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화를 해서 아 내가 본식 스냅, 본식 DVD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예산을 좀 설정해 보시고 아 내 결혼식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겠구나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 혼자 하시면 안 되고 네. 무조건 예비 남편이랑 같이 나눠야지 이게 돈 얘기니까 네. 거기 돈 얘기다 보니까 예비 남편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보태보태병이 걸리거든요. 한 번 하는 결혼식이니까 이것도 맞아요.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꽃이잖아요. 신부님 맞아. 이거 한 번뿐인. 진짜 마법의 단어예요. 네. 신부님 한 번뿐. 그래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고 한 번뿐인 건 맞아요. 한 번뿐인 건 맞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진짜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나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가져가시고 그 대신 이건 포기할 수 있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누셔서 여기에는 돈 좀 쓰시고 여기는 이제 포기할 건 딱 포기하시면은 비용이 진짜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허니블링님도 최근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진짜 결혼 비용에 돈 많이 드는 게 웨딩홀이에요. 뭐 본식스네 뭐 하이엔드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웨딩홀은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가 달라져요. 근데 전 진짜 답답한 게 왜 웨딩홀을 2-3개만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상담 받으러 가면은 네. 계약금을 안 내면 맞죠, 그 맞아요. 기간을 일주일밖에 안 줘. 그래서 맞아요. 일주일에 많이를 못 가요. 맞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손품을 일단 많이 저는 진짜 100개 이상 손품을 했던 것 같고 네. 아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생겨요. 후보가 또 생기겠죠. 그럼 한 30개 또 생기거든요. 그 30개를 예비 남편이랑 같이 이제 체크를 좀 하면서
한 10개에서 7개 정도를 이제 마음 먹고 일주일 내에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이제 투어를 해보셔야지 사진으로 본 거랑 직접 가는 거는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 일주일 사이에 2천만 원이냐 3천만 원이냐 1,000만 원이야 진짜 그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웨딩 홀에도 약간의 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호텔 쪽도 있고 컨벤션 쪽도 있고 뭐 한옥 웨딩도 있을 수 있고 뭐 제가 한 건 하우스 웨딩을 했는데 하우스 웨딩 쪽도 있고 그 곳들 중에서 좀 당연히 호텔 쪽은 비싸고 뭐 그렇게 비싼 곳들이 있고 좀 저렴한 데가 있고 대체적으로 컨벤션 쪽이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좀 평준화가 잘 되어 있어요. 뭐 밥이나 뭐 하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 포기할 건 좀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쵸. 돈을 쓰거나 이거는 포기 못해가 또 웨딩홀에 있어요. 주차 아니면 뭐 위치, 뭐 밥 이런 게 포기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커플마다 그런 걸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비용 나중에 내가 낼 비용을 생각하면서 네. 아 그래 이거는 포기하자 지워 가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도 딱 2개 중에 정말 고민했거든요. 그 많은 것들 100개, 네. 70개, 30개, 10개 이렇게 100개까지 봤어요? 이제 손품을 네. 그래서 그렇게 줄여가면서 마지막 결국에 딱 2개가 남았는데 이 하나가 1,000만 원대 홀이었고 네. 여기가 2,000만 원대 홀이었어요. 딱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만족도는 솔직히 비슷했어요.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1,000만 원대를 그쵸. 선택했죠. 거기서부터 사실 이미 비용이 1,000만 원이 세이브 돼버리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거를 많이 비교를 안 하면 내가 어떤 취향이 있는지 맞아요. 모르잖아요. 오, 그니까 손품을 많이 팔아야 네네. 된다고.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들은 팁을 하나 드리면 편집자 언니가 이제 결혼 준비 중인데 좀 고민을 하는 척을 했대요. 이게 계약서를 쓸 때 고민을 맞아요, 하는 척을 맞아요. 해가지고 계약금 안 넣고 이제 다음에 보러 올게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손품을 판 거예요. 그 웨딩홀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견적 많이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견적에 실제로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고 가가지고 할인을 받았는데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 맞아요. 가격에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품의 중요성이 요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기 안 했던 건데 이제 저 웨딩홀 할 때도 이미 웨딩홀이 좀 저렴한 쪽에 속하는 웨딩홀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아끼고 싶잖아요. 그쵸. 더 아끼고 싶어서 생각해보고 올게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너무 걸려서 못할 것 같다. 근데 너무 하고 싶다. 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비 남편이 이런 부분이 너무 걸린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난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기다려보라고 해요.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뭔가 가격적인 뭐 그런 걸 준다든지 서비스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서 계약을 그러니까 남편 핑계 대는 것도 좀 소소한 완전 팁이에요. 오. 내가 깎아달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바로 당장 설득할 텐데 이제 맞아요. 남편이 한다고 하면은 대안책을 주고 설득을 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네. 이 웨딩을 내 돈 주고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웨딩 자체는 그냥 내 돈으로 해야지 하고 저 협찬이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후회를 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헛주부라고 새로운 계정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주부나 아니면 결혼 준비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지금 수익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협찬이랑 이런 걸 받았었으면 그게 또 콘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육아하면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맞아요. 육아 계정으로 만들려면 네. 그런 결혼 콘텐츠부터 쌓아야 되거든요. 맞아. 그거를 제가 안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됐는데 이제 베브리님은 그걸 네. 콘텐츠로 다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라진 점은 또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이게 허니블링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콘텐츠 하나가 다른 콘텐츠를 불러일으키는 게 확실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잖아요. 블로그로 이제 사실 텍스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또 인스타그램으로 재편집하기도 하고 제 결혼을 까먹잖아요. 맞아요. 까먹어요. 그냥 기억 안 하면. 이렇게 했던 것 같다 이 정도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미 다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때 이랬구나 이게 고민이었구나 이게 걱정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돈을 아꼈었구나 이게 다 있으니까 또 생각하면서 또 그것도 콘텐츠가 되고
그래서 쌓인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다시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쵸. 인스타2는 해보셨으니까 이제 소재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맞아요. 텐데 어쨌든 그때 고민의 포인트를 집어줘야 콘텐츠가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해놔야 내가 그때 어떤 고민을 했고 이런 네. 게 생각이 나니까 이런 콘텐츠 만드는 관점에서도 네.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엔잡의 연대기 과정으로 보면 지금 네. 블로그로 시작하셨다가 인스타2도 하시고 지금은 또 챌린지반 그런 이제 네. 수강생님도 운영을 네네네. 하시는 것 같아요. 요 엔잡의 연대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엔잡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엄청 거대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 블로그로 시작을 했었고 그 블로그도 또 여러 번의 블로그가 있었어요. 뭐 첫 번째 블로그, 네. 두 번째 블로그, 세 번째 블로그 그런 게 있었고 블로그를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인스타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계속 있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발전해서 다행히 인스타로 넘어갔고 근데 이제 결혼해서 반응이 저는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반응이 있어서 저에게 이제 DM으로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웨딩 블로그는 어떻게 만드냐 아니면은 협찬은 어떻게 받았냐 그리고 제가 스토리에도 협찬 정보들을 제가 알자마자 바로바로 올려드려요 스토리에.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한번 저로서도 도전인 거죠. 그래서 웨딩 블로그 만드는 챌린지를 한번 열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이제 열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모집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챌린지를 운영하면서 정말 진짜 영혼을 갈아서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네. 이분들에게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다행히 정말 성과가 있으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신기하게도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좋아하죠. 결혼으로 돈을 아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 왜냐면은 지금 배브리님도 저를 네, 보러 그쵸. 와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허니블링님 그 VOD를 보면서 저런 삶은 무슨 삶일까?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막 했던 기억이 저 진짜 선명하거든요. 아, 이게 내가 블로그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느릴 순 있지만 하나씩 이렇게 스텝이 밟아지는구나. 정말 유튜브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진짜 이거는 그 뭔가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네네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블로그나 인스타툰 하시는 맞아요, 거나 맞아요. 지금 챌린지 하시는 거 모두 그쵸, 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이 웨딩 쪽으로 SNS를 저도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애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도 그리고 집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누워서 돈 벌고 싶은 사람도 정말 이것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진짜 저는 꼭 웨딩 블로그를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웨딩 블로그를 만드는 게 사실은 어떤 인스타를 만드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쉽다? 글만 쓰면 되니까 뭐 사진이야 당연히 찍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진 넣고 글만 쓰면 되니까 무조건 하셔서 협찬도 바로바로 그때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진짜 너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되니까 맞아. 검색을 신부님들은 모두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제 결혼 블로그가 더 잘 돼요. 맞아, 너무 많아. 맞아. 검색을 너무 잘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웨딩 쪽은 노다지다. 진짜 노다지예요. 수요가 너무 많고 근데 글을 작성하는 사람은 1년 뒤에 떠나버려. 그러니까 노다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제휴 마케팅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아, 맞죠, 그런 맞죠. 이제 카페 같은 거에 오. 내 이름 넣어가지고 맞아요, 웨딩 맞아요. 포인트 얻어가지고 그거로 결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진짜. 때도 블로그가 도움이 많이 되죠. 맞아요.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주세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챌린지를 들어가면 그런 이제 아까 웨딩 사이트도 추천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또 어떤 정보들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업체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저도 이제 뭐 인스타 일도 하고 블로그 일도 하면서 업체랑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업체분들도 생업이거든요. 생업. 그래서 무료로만 드리기엔 생업이에요. 그쵸. 그분들도. 근데 왜 협찬을 주려고 하냐 그거를 생각하면 홍보를 하고 싶기 그쵸.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들도 흔쾌히 기분 좋게 협찬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뭘까? 그 부분들을 같이 파헤쳐 나가면서 아 그럼 나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어 그 업체한테 그런 것들을 같이 투명으로 찾아드리고 멘트도 같이 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 같이 구성하는 것 같아요. 오 좋네요. 아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인스타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네네. 인스타툰으로는 어떤 뭔가 협찬이나 광고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스드메 업체 이런 음. 데에서 뭐 광고가 들어온다든지 웨딩 그 촬영 많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배불이라는 이름 안에서 뭔가를 광고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나도 쓰고 싶은가? 내가 신부라면 이 업체를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거르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들어오는 것들만 생각을 하면 웨딩 분야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부케, 뭐 정장, 뭐 사진 그런 분야별로 조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결혼이 끝났음에도 네. 이거로 뭔가 협찬이나 광고를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이제 저는 사실 이 계정에서 원하는 거는 제가 결혼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녹여서 결혼은 배부리 이렇게 바로 떠오를 수 있게 브랜딩화가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제 뭐 촬영 이런 협찬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스드메 업체나 이런 광고건도 참 연결이 잘 된다는 거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결혼하고 좋은 점. 결혼하고 좋은 점이요? 너무 많은데 일단 너무 행복한 신부신가 보다. 진짜 너무너무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비용 아끼는 꿀팁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지만 결혼을 하라고 많이 그 툰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권장. 네, 권장. 네. 결혼 전파자가 되고 싶어요.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인스타툰도 막 이렇게 키웠잖아요. 저는 결혼을 안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500명인데 안 느는 거예요. 팔로워가 막 하루에 한 명씩 늘어요. 501명, 502명. 근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이제 회사를 들어가도 3개월은 수습이다. 그러니까 일단 참고 3개월만 해봐. 3개월만 해보고 그런데도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거 해도 되니까 일단 하기로 했으면 3개월만 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3개월 사이에 터진 거죠. 네. 근데 진짜 제가 끈기가 없어서 그 말을 안 들었으면 난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결혼이 어쨌든 내가 만약에 3개월 동안 해봐라고 친구가 말했어요. 근데 친구가 나한테 뭐 생활비를 주거나 나의 먹을 거를 맨날 사주진 않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3개월을 내가 혼자 했으면은 절대 돈 벌어야 되는데 맞아요. 나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맞아요. 너무 든든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완전히 지지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뭐든지 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생긴다. 결혼하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단점 하나만. 단점이요? 단점이 없는데. 진짜? 네, 단점? 단점이 없어요? 너무 남편분이 네. 단점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단점이 정말 죄송해요. 진짜 단점이 없고 결혼하셨어요. 네.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저 지금 10개월. 아니 왜냐면 결혼 초에 되게 많이 싸운다고. 왜냐면 저도 많이 그쵸. 많이 싸운다고. 많이 싸운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네네. 또 너무 행복하신가 맞아요. 보다. 그래서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처음에 많이 싸웠다가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동 네. 구독자님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허니블링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허니블링님 수강생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수강생들이 있겠죠. 아마 제 예상으로 뭐 몇천 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VOD로 저도 봤으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독대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전 너무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특별하게 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꾸준히 한 거.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포기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포기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한 거.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방향성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프로 수강러예요. 그래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강의에는 돈을 안 아껴요. 그래서 강의를 꼭 듣고 무조건 돈을 썼기 때문에 200% 내가 꼭꼭 씹어먹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선택한 강의들은 모두 만족스러웠고 그게 진짜 많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꾸준히 하고 강의 들으면서 방향성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나중에는 저희의 모든 바람이 누워서 돈 벌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어쨌든 네. 멘토가 생기는 거는 내가 어쨌든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어쨌든 길라잡이가 되어져 맞아요. 있는 거니까 내가 들어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웨딩 블로그로 뭔가 내가 협찬도 받고 싶고 뭔가 수입도 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이미 웨딩 쪽으로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주시고 계시는 베블리님 계정을 이렇게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